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8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했죠. 최근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까지 안타까운 화재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동구 가래 여울마을을 연결해 살펴봅니다. 4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포 유수지 일대에 문화복합타운을 짓는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역사 문화 중심지로의 탈바꿈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가래 여울마을 주민들이 화재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빈집과 노후된 주거 환경 등으로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산구립요양원의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구의원과 시민단체가 용산구청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포역 인근의 마포 유수지 부지는 마포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곳에 문화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사업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 유수지 부지에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건 지난 2015년, 이른바 한류 공연관광 컴플렉스입니다. 한류 확산에 따른 전문 공연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정부와 서울시의 설명. 하지만 발표 이후 2년 넘게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지연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 그냥 토지에 땅 파서 하는 게 아니고 유수지도 있고 밑에 그런 걸 이제 정석을 하면서 이제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한류 공연관광 컴플렉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입값인 B씨가 4.29로 나온 것.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마포구에 통보했으며 현재는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 배분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내년 실시 설계가 진행된다면 이듬해인 2021년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류 대공연장, 연습과 제작 공간, 그리고 체험 공간 등 총 지상 5층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포 한강변에서 출발해서 경의선 숲길공원과 홍대 그리고 신촌으로 이어지는 문화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 총 사업비 914억 원이 투입되는 한류 공연관광 콤플렉스 사업은 마포 유수지 일대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복합타운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상 5층 규모로 대공연장 등 1,9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이 들어서고 600면 규모의 주차장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재개발이 해제되면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고쳐 써야 하는데요. 성북구 장위뉴타운 11구역의 경우 재개발이 해제됐지만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장위시장 인근의 주택가, 소위 돌집이라 불리는 노된 주택이 즐비합니다. 1950년대 지어진 집들은 오랜 세월을 증명하듯 허름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간간히 집을 고쳐가며 살아오던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게 옛날 자유당 말때, 그러니까 한 70년이 거의 넘었을 거야 아마. 튼튼해서 살았는데 이제 푸석푸석해요. 그 전드리면요. 도배지도 안 붙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손대면 막 말할 수가 없어요. 한때 이곳은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때문에 이젠 각자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 써야 하는 것. 하지만 일부 구역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서너 가구가 하나의 지붕을 쓰고 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집의 지붕이 맞닿아 있고 이 외벽도 맞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한 집을 독자적으로 헐고 고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이곳은 미니 재개발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사면에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할 경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데다 장이 11구역의 경우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양을 받고 조합원들이 환급금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없이 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분석이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여세권과 가까운 지역이고 전통시장,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 그다음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지금 건축되고 있는 여건에 비해서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그냥 이 실제로 사업 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 80%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주민 반대로 재개발이 해제된 바 있는 장이 11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송파구의 풍납동 토성 지역 일대가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사적지 지정 이후 지역 슬럼화를 겪고 있는 풍납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한성백제 왕궁토로 추정되며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동 일대입니다. 보상 후 주민이 떠나간 자리는 듬성듬성 공토로 변했고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채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난 빈집도 눈에 띕니다. 이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대문에 전선이 묶여 있고 아무렇게나 자란 넝쿨들이 뒤덮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폐가도 많고 공터가 많고 해서 항상 뛰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 보기 싫고 이거 펜스를 쳐놨는 게 이게 뭔 동네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송파구 풍납동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공터와 빈집 등 보상 후 철거되거나 남겨진 부지로 인해 지역 슬럼화가 심해지자 송파구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50여 년간 문화재로 인한 보상 이주와 건축 제한 등으로 인해 급격한 지역 경제 쇠퇴, 인구 감소 및 건축물 노화가 진행되어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어 있던 상황에서 송파구는 풍납동을 역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2000년 전 서울을 수도로 천명한 한성백제 시대의 역사성을 기반으로 백제문화 체험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의 주체인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서울시에 평가받을 계획입니다. 백제와 서울이 공존하는 2000년 역사문화 수도 풍납이라는 주제로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과 같은 핵심 앵커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4개 전략 1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체육시설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도 주민들과 협의해 조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로 풍납동을 비롯해 면목동과 효창공원 일대 등 모두 8곳이 선정됐습니다. 최종 사업지는 오는 9월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동구 강일동엔 가래 여울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장작을 유통했던 거점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지만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던 탓에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노후된 집들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가래 여울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래 여울 마을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제 뒤편으로 집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 말고도 가래여울 마을 일부 길가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이곳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길가에 쌓여있는 물건과 일부 빈집들로 인해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뒤편에 있는 빈집에선 5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안 안채와 지붕 일부가 불에 타는 사고가
사고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 마을에는 30여 가구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몇몇 가구의 주민들은 이 마을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빈집들과 상대적으로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을 걱정하는,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영찬 기자 말대로 오래된 집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건데 이 구청이나 소방당국에선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까? 네, 이 지역 행정을 관할을 하고 있는 강동구청 측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나 민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빈집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다 보니까 강동구청 측에서도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 측에선 가래여울 마을에 낡은 집들이 많은 만큼 방범용 CCTV나 그리고 청소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이 마을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가래여울 마을 주민들이 난방과 취사에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강동 소방서 주관으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 유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이 가래여울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 도시가스 공급으로 마을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심리도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 화재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민 편의와 마을 생활 안전 문제가 이번 도시가스 공급 문제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래여울 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이겠죠. 특히나 화재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연결해봤습니다. 노원구 불암산에 중국 홍콩 지역 유치원생들이 봄 소풍을 나왔습니다. 노원구 아이들과 숲 체험 활동을 하며 우정도 쌓았는데요.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정취 완연한 노원구 불암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이 숲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대륙섬 홍콩. 홍콩 지역 유치원생 100여 명이 노원구 불암산 기슭으로 봄 소풍 나왔습니다. 咁呢4年裏邊咧，我哋都嚟咗鹽岩幼稚園即係第4年啦。咁我哋嘅感情好好嘅，咁一直都係互相保持聯絡。 살뜰히 외국 친구를 맞이한 건 노원구 지역 유치원생들입니다. 벚꽃 만개한 불암산에서 아이들은 왁자지껄 숲 체험을 시작합니다. 우리 소나반 홍콩 친구, 소나반 홍콩 친구, 소나반 홍콩 친구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 서먹했던 시간도 잠시. 조용했던 숲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떠나갈 듯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홍콩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미있어요. 홍콩 섬에서 자연을 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홍콩 교사들은 숲체험 교실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 아이들 또한 외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지만은 아이들은 금방 친숙하게 같이 어울리더라고요. 그 숲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런 경계를 다 허무는 것 같아요. 양국 유치원이 상호 교류 활동을 벌여온 지 4년째. 유치원 측은 학부모 반응 또한 좋다며 교류 활동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지난해 용산구립 요양원 해고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심 판정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은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해직자들은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의원과 시민단체가 용산구청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구립 한남 노인 요양원에서 해고당한 요양보호사 4명 중 2명이 용산구의회를 찾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심 판정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마지막 구의회도 참석을 하고.
5분 발언에 나선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구립요양원이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요양보호사 12명과 요양원 원장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간의 근무수당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와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강제 조항이 담겨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설 의원은 지금이라도 구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청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용산구청의 중재와 시정 요구가 없는 한 소송까지 이어지며 장기간 갈등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시민 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해직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작 계약 해지되어야 될 곳은 지금 구립 노인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계약 해지되어야 할 곳은 용산구에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용산 지역 노동 시민단체 모임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게 된 구립요양원 해직자 문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4개월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가 위탁한 구립요양원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용산구는 여전히 사법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GTX A 노선 도심지 지하 통과를 두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 청담 지역 주택가를 지나는 노선을 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는데 여전히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조아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GTX A 청담동 구간 안전성 검토 토론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현 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 설계를 맡은 회사 측은 현재 노선이 최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의 기능 및 한강 통과 구간 방제 안전 확보와 철도 건설 규칙에 따른 설계 속도별 최소 곡선 반경 기준 준수가 가능한 실시 설계 노선을 최종 노선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주민 측 전문가는 공사할 때나 열차가 운행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국토부의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안이나 건물 정보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아 계측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대개 시뮬레이션은 칼로 뚝 잘라가지고 2차원 아니면 건물 하나 갖고 계산을 했죠. 그거 가지고 알기 어렵죠. 여기 아파트를 여기 보이는 대로 제대로 이렇게 다 알맹이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실제 많은 계산에서 보면은 그냥 나무 뚝배기처럼 네모난 걸 그냥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진동과 소음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토론 내내 주민들이 주장했던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신다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주민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장 차만 확인한 토론회. 청담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서울 도심 지하를 통과할 예정인 대심도 터널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관련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민과 전문가를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안전과 불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도심 내 터널 논란. 그 당사자인 용산 후암동과 구로 항동 주민 대표가 TV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된 첫 의문은 노선 변경입니다. 애초에 천왕지구와 신정지구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대규모 이제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노선을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항동 택지지구로 옮겨지게 됐고요.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긴 했지만 또한 그 고속철도를 환경이 아주 열악한 후암동 주거지 아래로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늘어나고 있는 지하 공간 활용과 그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 논란은 주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삼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노후 주택이
이 공사를 국토부에서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주민들이 원하는 건 대화와 소통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최우선적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그 사업자 같은 아직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도심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과 구분 지상권 등 재산상의 피해 논란에 대해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는 이슈를 말하다는 오는 22일까지 딜라이브 채널 1을 통해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 있는 전신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희동 일대 400여 세대에 40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과 소방당국은 전신주 필회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가 지난 15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파문화재단 설립 예산 관련 동의안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이날 진행된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장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생존 수영교육 지원의 필요성 등 모두 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이 거주한 시무장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0호로 지정됐습니다. 시무장은 만해 한용운이 54세이던 1933년에 성북구 성북동에 세운 근대기 도시 한옥입니다. 주택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애국지사들의 교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남향이 아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동북향으로 지어진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국권을 빼앗은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만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같은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기질은 다행히 깨끗한 상태지만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봄 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마음만은 건조하지 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